델타 V의 시간 변화율, 그리고 델타 V, 델타 V의 시간 변화율을 쿨럼 콜리전, 즉 전하를 띤 입자들 사이의 충돌에 대해서 계산하기 위해서 테스트 입자 하나가 필드 파티클 백그라운드를 이동하는 그런 상황을 상상하겠습니다. 여기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테스트 파티클 하나가 이렇게 스트리밍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필드 파티클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충돌하는 그런 상황을 하나의 예로서 표기를 한 거예요. 이 경우는 이렇게 꺾여서 밖으로 나가니까 두 입자는 같은 전하이어야겠죠. 만약에 다른 부호의 전하를 띠고 있었다면 이거하고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충돌이 일어날 거예요. 이것을 센터 오브 매스 프레임에서 보면 어떤 고정된 센터에 대해서 입자 하나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임팩트 파라미터 B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다가 충돌에 의해서 세타만큼 꺾여서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그 V는, 그 V, 서브스크립트가 없는 V는 테스트 입자의 상대 속도입니다. 그 필드 입자를 기준으로, 즉 VT-VF. 그리고 센터 오브 매스 프레임에서 이 입자의 속도 V를 Z 방향으로 정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겠죠. V, Z 방향의 단위 벡터 Z hat. 그리고 충돌 후의 속도를 V'이라고 표기를 했고, 꺾이는 각도가 세타이기 때문에 V'은 벡터로 표현하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즉, Z 방향의 속도는 코사인 세타만큼 곱해져서 변하고요. 그리고 그것과 수직인 방향, 그것을 임팩트 파라미터 방향이라고 표기를 했는데요. B hat. 그 방향의 속도의 크기는 사인 세타만큼 되겠죠. 이렇게. 이때 센터 오브 매스 프레임에서 생각하는 입자의 질량, reduced mass라고 불리는 뮤는 아시겠지만 필드 입자와 테스트 입자 질량의 조합 평균입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러면 센터 오브 매스 프레임에서의 속도의 변화, 그것과 랩 프레임에서의 필드 입자와 테스트 입자 각각의 속도 변화는 이런 식으로 관계되어집니다. 이것은 입자들의 운동량이 보존된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증명할 수 있어요. 어쨌든 이러한 관계들은 위에서 우리가 얘기한 이 두 양, 델타 V 그리고 델타 V, 델타 V의 시간 변화율을 계산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는 관계식들입니다. 센터 오브 매스 프레임에서 하나의 충돌 후에 속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봅시다. 초기 속도는 V이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방향을 G 방향이라고 하였습니다. 임팩트 파라미터는 B이고 임팩트 파라미터 평면에서 입자가 갖는 각도, 그것을 P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V'-V, 그것이 바로 속도의 변화죠. 그것은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몰 앵글 콜리전만 고려할 텐데요. 그 경우에는 이 코사인 세타 빼기 1을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2분의 세타 제곱 이렇게 근사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사인 세타는 세타로 근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B 햇을 임팩트 파라미터의 방향, 그것을 X와 Y 성분으로 이렇게 분해를 했습니다. 여기서 전에 배운 스몰 앵글 콜리전 상황을 간단히 리뷰하면 임팩트 파라미터가
90도 임팩트 파라미터, 즉 꺾이는 각도가 90도가 되는 임팩트 파라미터보다 큰 경우, 그 경우에 스몰 앵글 콜리전이 일어나고요. 그러한 경우에 꺾이는 각도 세타는 이와 같이 주어집니다. 이전 강의에서 얘기했지만 이 각도는 B만큼 떨어졌을 때 두 입자 사이의 위치 에너지 나누기 입자의 운동 에너지, 이 B라고 했죠. 그것을 간단히 표현하면 90도 임팩트 파라미터의 2배 나누기 임팩트 파라미터 B입니다. 델타 T라는 시간 동안에 입자가 움직이면서 한 번의 충돌이 아니고 여러 번의 충돌을 겪겠죠. 그러면 그 여러 번의 충돌에 의해서 속도 변화가 조금씩 누적되면서 나타날 텐데 그것을 계산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식입니다. 이 식을 하나하나 잘 살펴봅시다. 먼저 v 곱하기 델타 t는 이동한 거리죠. 델타 t라는 시간 동안에. 그리고 bdv, 여기 bdv는 임팩트 파라미터 곱하기 임팩트 파라미터 작은 변화, 요 dv, 요 오른쪽에 있는 요 작은 링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의 두께가 db고 그리고 dphi, 그리고 여기서의 입자의 위치의 변화, 입자의 위치가 다 다를 수가 있겠죠. 그 다른 정도를 dphi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가리키는 양은 이 링에서 dphi만큼이 차지하는 그 면적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적 곱하기 이동 거리, 바로 부피가 되겠죠. 그러면 그 부피 안에 모두 몇 개의 필드 파티클이 있을 수 있나? 그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속도 분포 함수 곱하기 작은 그 필드 파티클의 속도 변화의 폭, 그 속도 공간에서의 볼륨을 곱해주면 바로 그것이 필드 파티클의 밀도가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이동거리 그리고 임팩트 파라미터 플레인에서의 면적, 그것이 바로 부피가 될 것이고요. 그 부피 안에서의 필드 파티클의 밀도, 그것을 곱하면 바로 델타 t라는 시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충돌의 개수가 될 것입니다. 각 충돌에서 델타 v만큼 속도의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 속도의 변화는 임팩트 파라미터 플레인에서의 각도 phi, 그리고 속도로 주어질 겁니다. 그것들을 다 더한 것, 즉 적분을 한 것이 누적된 속도의 변화가 됩니다. 이때 B와 P에 대해서 적분할 수 있는 이유는 임팩트 파라미터 B와 그리고 각도 P는 랜덤하다고 가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각도 P에 대해서 델타 V를 적분하면 여기 코사인 Phi 그리고 사인 Phi, 이게 붙어있는 텀들은 다 사라지겠죠? 0에서 2파이까지 적분을 하게 되니까 남는 항은 여기 g hat밖에 없습니다. 이 항은 phi에 대해서는 상수이기 때문에 적분을 하게 되면 그냥 2파이만큼만 곱해집니다. 그 다음 스텝으로는 세타 제곱에 대한 스몰 앵글 콜리전 어프락시메이션을 적용하면 이 다음 식과 같고요. 여기 있는 b 제곱과 여기 있는 b가 곱해져서 1 over b, 그것을 b에 대해 적분하면 로그 텀이 나오겠죠. 적분 구간은 90도 임팩트 파라미터부터 드바이 랭스까지이고, 그래서 결과는 로그 드바이 랭스 나누기 90도 임팩트 파라미터 B 스타가 될 겁니다. 예전에 그 레이쇼를 우리가 드바이 넘버라고 한다고 했어요. 즉 드바이 랭스가
크기를 갖는 큐브 안에 들어있는 입자의 개수, 대충 그것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은 B스타, 90도 임팩트 파라미터에 대한 정의를 가져와서 이렇게 펼쳐서 쓴 것입니다. 이때 B스타의 제곱 때문에 1 over V의 4승이 나오는데 이 앞에 있는 V의 제곱과 곱해져서 여기 분모에 V제곱이 남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Center of Mass Frame에서 구한 델타 V를 Left Frame으로 바꿀 거예요. 그때 바로 이 관계를 사용할 겁니다. 즉, 테스트 입자의 질량 곱하기 테스트 입자의 Left Frame에서의 속도 변화는 Reduced Mass 곱하기 Center of Mass Frame에서의 속도 변화와 같다. 이것을 적용을 해서 변환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Left Frame에서의 테스트 입자의 속도 변화를 구하면 아까 분모에서는 Reduced Mass의 제곱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Reduced Mass 곱하기 테스트 입자의 질량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G hat 나누기 V 제곱 이것을 벡터 V 나누기 V 3승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왜냐면 G hat이 V 벡터 나누기 V가 될 테니까요. 그 다음 스텝으로 델타 VT의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필드 파티클의 속도에 대한 적분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때 적분을 좀 더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좀 유용한 관계식을 살펴봅시다. 어떤 임의의 벡터 R, 그것의 크기를 그 벡터의 방향으로 미분을 하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x, y, z 컴포넌트로 나눠서 생각을 하면 그러면 그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벡터 나누기 그 벡터의 크기 즉 그 벡터 방향으로의 단위 벡터가 되는 거죠. 이 관계식을 속도 벡터에 적용하면은 이렇게 될 겁니다. 즉 속도의 크기를 속도 벡터 방향으로 미분을 하면은 그것이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이때 센트럴 매스 프레임에서의 속도와 랩 프레임에서의 속도는 이런 식으로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은 동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속도 크기의 인버스를 미분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체인 룰을 적용을 해서 자 이제 필드 파티클의 속도에 대해서 즉 VF에 대해서 적분을 해봅시다. 여기서 V 나누기 V의 3승은 위에서 보았듯이 partial V inverse 나누기 partial VT죠. 이렇게 쓴 이유는 여기 partial VT와 적분의 순서를 바꾸기 위해서예요. 그렇게 적분과 미분의 순서를 바꿀 수 있는 이유는 미분 변수인 VT와 적분 변수인 VF가 서로 독립적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양변을 델타 T로 나누어서 정리를 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비교적 간편하게 정리가 됩니다. 이때 VT 대신에 단순히 V라고 심볼을 바꿨고요. 그리고 VF 대신에 V'이라고 썼습니다. 헷갈리지 않길 바래요. 델타 V에 대해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델타 V를 x, y, z 컴포넌트를 표현한 다음에 계산을 하면 이 아래와 같이 되는데 이때 코사인 제곱텀, 사인 제곱텀 이렇게 두 번 곱해진 텀들은 남겨두고 나머지 한 번씩 곱해지는 텀 예를 들면 x hat 코사인 phi 곱하기 y hat 사인 phi 이런 항들은 여기에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밑에서 d phi에 대해서 적분을 하게 되면 그러한 항들은 사라지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세타의 제곱 텀
앞에 있는 세타 제곱하고 곱해지면 세타의 4승 텀이 되는데 이 텀은 무시할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스몰 앵글 콜리전을 가정을 하기 때문에 이 세타가 작은 양이죠. 그래서 이 세타의 4승 텀은 무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p에 대해서 적분을 하게 되면 보는 바와 같이 정리가 됩니다. 즉 세타 제곱 곱하기 v 제곱 곱하기 x 햇 x 햇 플러스 y 햇 y 햇. 아까와 마찬가지로 스몰 앵글 콜리전 세타에 대한 근사식을 적용을 해서 b에 대한 적분을 수행하면 동일하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스텝에서는 x 햇 x 햇 플러스 y 햇 y 햇 이 텐서를 원래 속도 변수 v 벡터 요 텐서로 치환을 하였습니다. 이때 아이덴티티 텐서 i는 x 햇 x 햇 플러스 y 햇 y 햇 플러스 g 햇 g 햇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v 나누기 v 제곱이 바로 g 햇 g 햇이 되는 거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속도 v 벡터를 g 방향으로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센트럴 매스 프레임에서의 델타 V의 표현식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렛 프레임으로 변환하기 위해서 아까와 마찬가지의 관계식을 사용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렛 프레임으로 변환을 하면 여기 분모에 reduce mass 제곱 대신에 m sub t 테스트 입자의 질량의 제곱으로 바뀝니다. 여기 괄호 안에 있는 양을 속도 변수 v의 파셜 미분으로 이런 식으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파셜 v 나누기 파셜 vt는 v 나누기 v죠. 그것을 다시 한번 파셜 미분을 하니까 이렇게 주어집니다. 체인 룰을 적용을 해서 여기 첫 번째 항은 파셜 v 벡터를 파셜 vt 벡터로 미분한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두 번째 항은 여기 밑에 있는 v의 크기 이것을 vt 벡터로 미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바로 이제 위에서 우리가 얻은 식과 상당히 이제 유사하다는 걸 알게 되죠. 여기 v제곱과 v3승만 다르고 위에는 분자가 같습니다. 마침 여기 분모에 v가 하나 더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 전체를 방금 우리가 얻은 동치 관계식으로 치환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번에도 vt를 그냥 v로 그리고 vf를 v'으로 심볼을 바꿔서 정리를 하면 여기 하이라이트 된 바와 같습니다. 이번에도 비교적 간단해 보이는 식으로 정리가 되었죠. 자,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합시다. 여기 보이는 식이 포커-플랑크 이퀘이션이고 첫 번째 이 항은 slowing down, 충돌에 의한 입자의 속도의 변화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항은 충돌에 의해서 velocity 공간에서 입자가 diffuse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때 첫 번째 항에 있는 델타 V 나누기 델타 T 그리고 두 번째 항에 있는 델타 V 나누기 델타 T 이것이 필드 파티클의 속도 분포 함수 그리고 테스트 파티클, 필드 파티클의 차지 및 질량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했습니다. 이때 이 두 항의 공통적인 계수 부분을 감마 TF라고 쓰겠습니다. 이 다음에는 이러한 포커-플랑크 이퀘이션을 사용해서 몇 가지 중요한 현상들을 분석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 방정식을 조금 더 간편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한 가지 작업이 필요합니다.